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학교와 함께하는 PT 스킬업,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호감 가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누구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딱 이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저도 그 유재석을 떠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PT 스킬업 유재석의 사람과 공감하는 태도 따라잡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측면을 확인하기 전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유재석을 무한도전이라든가 러닝맨이라든가 아니면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아직 명확한 캐릭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리포터 시절에 했던 그 메뚜기 캐릭터 외에는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형태의 어떠한 캐릭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행어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급이 되는 개그맨 출신의 연예인 중에 유행어가 이렇게 없는 것도 정말 드물죠. 세 번째는 잘생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가끔 TV 프로에 보다 보면 이미지로 만들어진 잘생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얼굴에서 호감이 너무 간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체력도 정말 부족합니다. 개전 무한도전을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질 체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다섯 번째, 유재석이 가장 큰 특성은 수다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김용만 씨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멤버들이랑 커피숍 가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아끼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냐? 수다장입니다. 그런데 말을 아낀다는 거죠. 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한번 유재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석의 태도는 특히 PT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태도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감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반응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유재석이 사람을 대하는 4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반응, 리액션한다. 이게 바로 유재석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이자 여러분이 PT를 할 때 청자를 대하는 태도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 단계씩 가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관찰하기입니다. 누구를 관찰하는가? 바로 상대, 청자를 관찰하는 거죠. 자, 유재석의 특성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메뚜기 캐릭터로 20년을 보내왔지만 수많은 캐릭터들을 제작해왔습니다. 박명수라든가 정준하라든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런닝맨에서 하하라든가 이강수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본인들이 계속 유도하고 만들어왔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건 뭐냐면 출연자의 특성을 관찰해서 캐릭터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건 무한도전의 어떠한 한 가지 코너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 그 과정 중에 박명수 따라잡기 약간 이러한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재석이 박명수로 분장을 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하는 거였었는데요. 박명수 본인이 봐도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감탄을 했던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로 다른 6명의 모든 특성을 다 분석을 해서 1인 유격을 유재석이 혼자 하는 그러한 코너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집중을 하고 관찰을 했으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앞머리 조금 자른 거, 액세서리 하나 바뀐 거를 기억해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전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PT에서 적용하실 부분도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여기 있는 청자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성별을 갖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 포인트에서 웃는지, 웃지 않는지, 이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지 하나하나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장기적인 이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형태의 발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당신이 의도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빨리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측면에서 엄청난 리액션과 좋은 반응이 나온다. 그걸 내가 캐치하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긴 응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본만 보고 아니면 화면만 보고 발표를 하시게 되면요, 이러한 관찰 없이 하시게 되면 상대의 반응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상대의 특성을 관찰하라는 측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말을 아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석은 수다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투게더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상대가 얘기를 할 때 절대 오디오가 겹치게 본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실제로 게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캐릭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말을 들어주는 역할을 억지스럽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PT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PT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청중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PT가 기억나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했던 형태의 PT에서 내가 기억나는 건요, 내가 참여한 PT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발표자로서 혹은 청자이지만 내가 발표를 하거나 호응을 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상품을 받거나,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 여러분이 가장 사람들을 유도하기 쉬운 방법은 이 사람과의 대화 혹은 질문 혹은 공감이라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PT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유도하십시오. 반응을 이끌어내십시오. 질문을 통해 대답을 유도하십시오. 그래야 청자들은 당신의 얘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당신을 더 기억하게 될 것이고 당신에게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한다고, 말만 길게 한다고 해서 기억나는 PT가 아니라 얼만큼 청자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가 바로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일한 개념으로 멘트에 낄끼빠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PT는 내가 참여하는 PT, 화자 입장에서 아니라 청자 입장에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말을 아낀다는 측면입니다. 자세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우리가 관찰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로는 기억하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파도 미담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유재석에 대해서 미담의 신이라는 표현도 아닌데요. 대부분의 그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S 신인 개그맨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본인에게는 그냥 이름 하나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신입 개그맨 입장에서는 이게 유재석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줬어, 나의 이름을 말해줬어라는 건 본인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례이자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담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봤던 것들을, 이 사람이 아까 했던 말을, 아까 했던 반응을 기억할 수 있어야 이걸 다른 측면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이 발표에서 접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방 자체를 기억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나 말이라든가 태도를 기억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여러 가지 회차,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되는 거라면 상대방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도 당신에게 집중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감하기입니다. 청자와 공감을 해 주셔야겠죠. 이 공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성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이 경험한 것,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걸 전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전에 유재석이 엑소와 같이 함께 공연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유재석이라는 캐릭터가, 유재석이라는 MC가 갑자기 영역대가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엑소라는 건 아이돌 측면에서 가장 최고급을 달리는 아이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같이 참여해서 본인의 영역대,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와 같이 공유를 한다는 측면이 바로 중요한 공감의 요소가 됩니다.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경험.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소소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공감하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반응입니다. 이야기를 꺼내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알게끔 하는 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되고요. 맞다라고 손뼉을 쳐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로서 가까이 다가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오버액션 괜찮습니다. 오버액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와서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오버액션을 해야 뭔가 반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버액션은 괜찮지만 그러나 진솔하게 진실되게 상대가 느껴져야 됩니다. 오,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리액션이 너무 과장돼 있거나 막 이게 거부감이 들 정도의 리액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오버액션은 괜찮지만 상대가 그래도 진솔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실되게 느껴질 정도의 액션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이러한 리액션의 예시는 표정이라는 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겠죠. 웃음이라든가 긍정이라든가 신중함, 걱정된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일반적인 측면에선 고개 끄덕임이라든가 간단한 박수라든가 혹은 스킨십은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좀 주의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리액션을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유재석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이 태도적인 측면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청중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성별인지 어떠한 나이인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중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리액션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걸 반영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에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청중과 공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중과 같은 경험, 유사한 경험, 관심사, 같은 문화권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공감 요소가 되죠. 내가 그거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면 청중에게 더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 관찰과 기억을 통해서 이 공감 요소를 더 조사를 하고 더 준비를 하고 더 일부러 경험을 해서 이러한 공감 요소를 만드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반응입니다. 리액션이죠. 공감을 한다는 건 상대방도 느껴야 됩니다. 나 혼자 공감을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공감 요소를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은 표정으로서 손으로서 움직임으로서 태도로서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을 대하는 유재석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태도, 유재석의 태도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이 태도를 PT에서 청중에게 적용을 하셔서 청중을 관찰하고 청중을 기억하고 청중과 공감하고 청중에게 반응하는 프리젠터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